많은 사연을 듣고 울고 웃고 했지만 제 이야기도 사연이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용기 내 보겠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용직이지만 성품 좋은 착한 아내를 만나서 살게 되었어요. 제 주제에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었는지 하늘에 감사한 적도 많습니다. 솔직히 능력 있는 사람 만나도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뭐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먹고 사느라 빌빌거리는 게 일상인데 아내는 그저 제가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거 하나만 보고 절 사랑해 주었어요. 젊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오직 어머니 한 분만 계셨는데 아내를 만나면서 저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저는 바깥일을 하며 비록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아서 일을 하루도 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짬이 날 때마다 공기 좋은 산에 가서 함께 김밥도 먹고 때로는 집에서 하루 종일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서로 행복하고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귀한 자식들까지 저희에게 내려왔죠. 아우,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엄마가 가만히 있으랬잖아. 그러나 애들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현명한 엄마였고 저 역시 그런 아내를 조금이라도 따라잡기 위해서 가장이지만 가족에 많은 관심을 가진 인자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역시나 문제는 돈이었어요. 셋이나 되는 아이들을 무사히 학교 보내고 장성할 때까지 돌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매일같이 뼈 빠지게 돈을 벌어도 가계부를 정리하는 아내의 한숨 소리를 들을 때면 대체 내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뭘 해줄 수 있나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는 지더라고요. 일용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감독이나 관리자들이랑 조금 친분을 다지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일자리가 적은 와중에도 저한테 가장 먼저 연락이 들어와서 한동안은 거의 전국으로 일용직을 하러 다녔습니다. 멀리 갈 때면 며칠 동안 집을 비울 때도 있어서 아내와 자식들이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그만큼 돈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수입을 생각하면 들어오는 일들을 절대 거절할 수 없었죠. 당연한 거라고는 하지만 가끔씩 아내에게 미안하기는 했어요. 제가 그래도 아버지로서 자식들 관리를 좀 해줘야 하는데 일이 바빠지고 나서부턴 전부 아내에게 맡기게 되었으니까요. 여보, 난 신경 쓰지 마요. 당신이 일하는데 애들은 당연히 내가 봐야지. 우린 잘 있으니까 당신도 당신 일에 집중하다가 몸 건강하게 돌아와요. 그거면 돼요. 인자하고 현숙한 아내를 두었다는 건 제게 정말 큰 복이나 다름없었어요.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때처럼 온전히 일에만 집중하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아내가 언제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살피고 어떤 때는 저보다 먼저 더 제 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돈 버는 것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창 몇 년 동안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으쌰으쌰 하는 와중에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저희 둘 다 집안일에 바깥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 저희 어머니와 자주 만나지 못했는데 어쩌다 시간이 나서 정말 오랜만에 어머님께 인사도 드리고 같이 식사할 겸 저희 본가를 방문했어요. 연로하신 어머니를 혼자 둔다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형편상 어머니와 함께할 수 없었던지라 그렇게 가끔씩이나마 찾아뵙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더군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잘 있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저희가 자식들 데리고 왔을 때 아유, 내 새끼들 왔어? 너희도 얼른 들어와라 라며 반갑게 반기셨을 뿐인데 그날은 저희를 무슨 다른 사람 보는 것처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 싶어서 저와 아내가 다가갔더니 어머니의 얼굴에 돌연 두려움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희를 마구 밀치더군요. 누구야? 너희들 오지 마. 내 아들 어딨어? 내 아들 데려와. 어머니 아들 여기 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얼른 내 아들. 내 아들 데리고 와. 아니, 내 아들 어디 갔어?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말문이 턱 막혀서 아내와 저는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이처럼 변한 어머니의 행동, 자식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딱 하나가 생각나더군요. 치매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길로 어머니를 어르고 달래며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는 어머니를 기다린 끝에 저희는 의사에게 어머니가 치매 중증 환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치매라고요? 정말 어머니가 중증 치매 환자가 될 때까지 자식인 난 도대체 뭘 했는지 제가 원망스러웠어요. 조금 더 들여다볼 걸, 조금 더 전화라도 자주 할 걸. 사람은 후회하는 동물이라지만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고 어머니를 챙기지 못한 내가 자식이 맞는지, 나이를 먹어도 눈물은 왜 그렇게 흘러내리는지 한동안 병원 계단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직도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슬픔도 잠시 우리 가족의, 아니 내 상황을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순간 왜 하필 어머니가 이때 치매에 걸리신 걸까? 그런 불효막심한 생각까지 했어요. 그만큼 저희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살기도, 그렇다고 살지 않게 해도 모두 난감한 상황이었죠. 대체 이 상황을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이야기하더군요. 여보,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 내가 어머님 돌볼게. 참 너무나도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애들 셋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치매 걸린 나이든 어머니까지 모시게 하기엔 아무리 저라고 해도 양심이 너무 아프더군요. 제가 머뭇거리자 아내는 한 번 더 자신이 어머니를 돌볼 수 있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렇게 혼자 살게 둘 수도 없는 거잖아. 우리랑 같이 계시는 게 당신도 마음이 편할 테고 나도 그게 마음이 편해. 어머님 안 좋아지신 거 봤는데 따로 있는다고 해봤자 몸만 편하지 계속 어머님이 눈에 밟힐 거야. 아내의 설득 끝에 저는 결국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쩌다 일을 나가지 않는 날이면 아내를 도와 아이들을 돌보고 어머니 돌보는 것을 신경 썼어요. 그러지 않으면 아내 혼자서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제가 대부분은 바깥으로 일을 나가느라 바빴던지라 실질적으론 역시 아내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미안한 얼굴을 했지만 아내는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자기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일 다녀오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때가 자식들이 어느 정도 성인에 가까웠던 시기였던지라 애들이 아내를 도와주면서부터는 저 역시도 조금 한시름 놓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식들이라고 해도 한평생을 부모와 함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 만나서 하나하나 결혼하면서 나중엔 결국 저와 아내, 그리고 치매 걸린 어머니까지 단 셋이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돌보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는 건 아쉽게 되었지만 그래도 힘들게 키운 자식들이 다 잘 커서 본인 인생 사는 걸 보니까 어찌나 마음이 편한지, 아내 역시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자식들이 다 분가하고 난 뒤에는 오히려 얼굴이 더 밝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랬을 거예요. 치매 걸린 어머니 하나 돌보기도 힘든데 자식들 셋을 신경 쓰려니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하다고 느꼈겠지만, 하지만 이젠 자식들은 자기가 알아서 잘 살고 있고 이제는 어머니 하나만 돌보면 되니까 마음의 짐이 그만큼 많이 줄어든 느낌이었죠. 저도 그땐 조금씩 사정이 나아져서 아예 고정은 아니지만 반고정적으로 일을 꾸준히 받고 있었던지라 쓰임 면에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달라진 점은 있었지만 여전히 저는 일을 다니러 전국을 돌아다니고 아내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 시기에 제가 일정이 긴 일이 하나 잡혀서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보수가 만만치 않았던지라 비록 일주일이나 집을 비우게 되었어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만한 규모의 일이었어요. 어머니와 아내만 집에 있는다는 게 걱정도 되고 별일은 없을까 싶었지만 그동안 봐온 아내의 현명함을 믿고 집을 비운 뒤 정말 일주일간 개처럼 일했습니다. 평소에도 일 끝나고 나면 너무 몸이 노곤하고 지쳐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심정이었는데 그때 다녀온 일은 제 평생 해왔던 일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해야겠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집이 그리웠기에 저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여보 나왔어 하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장 보러 갔나 하고 생각하면서 제 방에서 옷 입고 씻고 나오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통 어머니는 거실에서 아내가 틀어준 TV를 보고 계셨거든요. 특히나 제가 도착한 낮 시간이면 더욱이요. 이 시간에 뭘 하시나 싶어 어머니 방에 노크하고 어머니 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런 답도 없었어요. 결국 저 혼자 문을 열어봤는데 저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의자에 앉은 채로 밧줄에 묶여 계시는 겁니다. 그 상태로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에 없는 아내, 그리고 의자에 밧줄로 묶여있는 어머니. 안 좋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아내가 볼일 보러 밖에 나간 사이에 강도라도 들었던 건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황급히 다가가 밧줄을 풀고 어머님, 이건 누가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어머니를 묶은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여전히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미숙이야? 라고 하시더군요. 미숙이는 제 아내 이름입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묶어놓은 장면을 보고 저는 지금껏 제가 갖고 있던 아내의 이미지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치매가 있긴 하지만 사지 멀쩡한 어머니를 이렇게 묶어둘 이유가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진정이 안 되어 한동안 주먹만 쥐었다 폈다 했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제대로 답변할 수 없는 것도 알면서 어머니, 누가 이렇게 어머니 묶어놓은 거예요? 제 아내가 어머니를 아프게 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대체 무슨 질문을 하느냐는 듯이 계속 미숙이라는 이름만 반복했어요. 그러다 제가 화가 나 보였는지 워워하며 저를 달래려는 듯이 굴기도 했죠. 그 모습에 더욱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확인 못한 사이에 맨날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대해왔던 걸까? 의심이 들긴 하지만 사실상 제 안에서는 이미 확신이었어요. 그때 마침 도락 소리가 들리고 아내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어머니를 두고 거실로 나가자 아내는 장을 보고 온 모양인지 양손에 큰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온 것을 확인하고는 제 얼굴을 보고는 여보 왔어요? 이런 시간에 왔네. 너무 고생했어요. 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평소처럼 인사하더군요. 분명 제가 먼저 온 걸 확인했으면 제가 어머니의 상태를 목격했을 수 있다는 걸 알 텐데 어쩜 저렇게 태연하게 평소랑 똑같이 인사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아무런 할 말이 없어? 저는 일단 최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가 그때서라도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를 했다면 최소한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는 들어볼 생각이 있었죠. 그러나 아내는 당신한테 말? 이라고 오히려 되물으며 어머니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보는데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아내 얼굴이 무슨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성큼성큼 아내에게 다가가 아내의 오른쪽 뺨을 올려 붙였어요. 짝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놀란 아내는 맞은 뺨을 부여잡고 절 쳐다보는데 그 얼굴에다 대고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내가 없을 때 대체 뭘 하고 다녔던 거야? 저게 뭔데? 저는 어머니의 방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며 밧줄 의자 역시 들고 나와 거실에 내팽겨쳤어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더니 서럽다는 듯 엉엉 울더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본인이 뭘 잘했다고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 치매에 걸려 소통도 잘 안 되는 저희 어머니는 이 말도 안 되는 취급을 그저 감내하고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아내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지금 울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우냐고요. 아내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눈치였지만 서러움이 목에 그득 들어찼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딸꾹질만 연신 반복했어요. 난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정말 제대로 모시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동안 일하면서도 큰 걱정 안 하고 멀리까지 일 다녀올 수 있었던 거고 당신에게 언제나 고맙다고 내 인생에 당신 같은 아내를 또 만날 수 있을까 매일 감사하고 그랬는데 당신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어머니한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화를 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제 등을 마구 때리더군요.
우리 미숙이한테 왜 그래? 우리 아가한테 왜 그래?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졸지에 어머니에게 맞은 저는 얼떨떨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몇 번을 더 제 등을 때리고 뺨까지 철썩철썩 때리더니 황급히 아내에게 다가가서는 우리 아가 울지마, 미숙이 울지마 라면서 오히려 아내를 달랬습니다. 대체 저는 무슨 일인지, 저런 행동 또한 치매 때문인가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내를 달래다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의자를 이렇게 세우고 밧줄을 손에 드시더군요. 왜 우리 아가를 때려? 우리 아가 때리지 마. 내가 그런 거야. 내가 장난친 거야. 어머니와 소통이 안 된다는 걸 감안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어머니 행동이 그저 본인이 했다면서 감싸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서 저는 지갑을 손에 들고 아내를 휙 지나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급히 동네에 사는 친구를 불러서 밤새 술을 들이켰습니다. 친구는 이 시간에 갑자기 네가 무슨 일이야? 평소에 술 마시자고 하면 그렇게 집에 가야 한다고 바쁜 척 굴더니 라며 제 행동을 의아했지만 저는 도저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오래간만에 회포 좀 풀려고 짜식아 라고 핑계를 대고는 거의 새벽이 될 때까지 소주를 퍼부었어요. 평소 주량보다 더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믿기 힘든 일을 봐서 그런지 술에 취하는 기분도 안 들더라고요. 순간 근처 모텔에서 묵고 내일 들어갈까 싶었지만 그래도 집을 아예 비우는 건 불안했기에 가기 싫은 발을 이끌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여니 어머니는 주무시는지 조용했고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온 것을 본 아내는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당신한테 꼭 이야기해야겠어. 우리 얘기 좀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별로 아내와 대화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술을 마시고 좀 진정이 된 상태로 들어와서인지 적어도 아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변명은 들어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대충 씻은 다음 아내와 함께 안방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려 했습니다. 그래, 당신 이제 얘기해봐. 대체 어머니한테 왜 저런 행동을 한 건데? 제 물음에 아내는 결심했다는 듯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그동안 제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나가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줬어요. 그때처럼 장을 보려고 몇 번 집을 비운 적이 있었어.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님이 집에 안 계시는 거야. 그때 정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어머님을 찾았어. 다행히 주변 주민분이 어머님을 보시고 계셔서 찾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면 어머님은 자꾸 혼자 밖에 나다니셨어. 치매에 걸려 제대로 된 생각이 불가능한 어머니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아내가 없을 때마다 자주 집을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동네방네 소리 지르며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힘들게 어머니를 찾아 다시 집으로 모셔왔던 거고요. 처음부터 어머니를 저렇게 묶어놓았던 건 정말 아니야. 보조장치도 달아서 문을 잠가도 봤고 내가 나갈 때마다 현관문에 큰 짐을 둬서 어머님이 안쪽에서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게 해보기도 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장치는 다 망가뜨리고 대체 어떻게 하신 건지 몰라도 놔뒀던 짐도 다 밀어버리고 바깥으로 나오시는데 나도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 그렇다고 꼭 필요해서 나가는 걸 내가 안 나갈 수도 없었고 어머님 모시고 나가기도 힘들고. 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일주일에 몇 번씩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솔직히 나도 너무 힘들더라.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야 운이 좋아서 어머님을 찾아왔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어머님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떡해? 그러고 싶진 않았어. 그때 생각들이 났는지 다시 울먹이는 아내를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 아내에게 했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를 해볼 걸. 이렇게 다짜고짜 아내를 추궁하고 화내지 말 거리요. 여보,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나한테 이야기하지 그랬어. 그러면 같이 방법을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내가 오해할 일은 없었을 텐데. 알아. 나도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몇 번을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한테 말하면 신경 쓸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우리 먹고 사는 생활비 버느라 멀리까지 나가서 일하는 당신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또 그런 짐을 안겨주겠어. 어머님 생각나서 계속 신경 쓰다가 일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여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거 몰랐던 거 아닌데 순간 너무 크나큰 오해를 했어. 아, 정말 미안해, 여보. 제가 걱정이 돼서 제가 신경 쓸까봐 더 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는 아내의 말을 들을 순간 저도 참아오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다 보니 딴 생각하다가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배려한 건데 바보같이 눈앞의 장면만 보고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제 자신이 싫어지더군요. 제 아내는 지금껏 치매에 걸린 저희 어머니를 모시면서 한 번도 불평불만이 없던 사람인데 오히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걸 주저하던 저를 먼저 설득하고 자신이 다 할 수 있다면서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하라고 언제나 저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던 사람인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과 미안함에 정말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로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치매 환자 모시는 게 보통이 아닌데 심지어 제 아내는 자식들 다 크기 전까지 자식들 교육까지도 모두 혼자 도맡았잖아요. 그 고마움을 싸그리 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아내를 판단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아내가 수십 번 괜찮다고 할 때까지 아내에게 눈물로써 무릎 꿇고 빌었고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저는 어머니를 다른 곳에 모시는 걸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모시는 것에 대해선 별말을 안 했던 건 다른 곳에 어머니를 모시면 큰 돈이 들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당장 큰 돈이 든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은 들더라도 요양원이 아닌 치료도 함께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요. 여보, 난 괜찮아. 내가 어머님 모실 수 있어. 아내는 그런 와중에도 지금까지 자신이 모셔온 어머니를 다른 곳에 보낸다는 게 영 마음에 걸리는지 자긴 괜찮다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제게 얘기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어머니를 위한 요양병원을 알아보는 데 시간을 들였어요. 제 아내도 점점 나이가 들었고 힘도 없어져 갔는데 남은 인생을 저희 어머님 모시다가 끝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저는 현재 어머니를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모신 상황입니다. 어머니께는 참 죄송해요. 그래도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모시는 게 도리일 텐데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셔야 저희 부부가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신 아내와는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주기적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요양병원에 방문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예요. 아내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 조금 허전해 보이는 눈치이긴 하지만 확실히 그동안 힘이 많이 들었는지 지금은 혈색도 많이 좋아졌고 몸도 전보다 건강한 느낌입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니 때문에 너무 고생한 제 아내. 이제는 아내가 저에게 해준 것만큼 저도 아내에게 더욱 잘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아내에게 지은 죄는 마음 깊이 속죄하고 좋은 남편이 될 거예요. 이런 저를 응원해 주세요.